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휴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증시들은 다 정상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홍콩 증시가 3%대 3.3%인가 급락을 했습니다. 헝다 그룹이 홍콩에 이제 상장이 돼서 항생 지수가 어제 3.3% 빠졌는데요. 오늘은 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19%인가 빠졌고 다우존스가 1.78% 그리고 S&P 500이 1.7%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2% 정도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증시 지수가 2% 안팎으로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가 3%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 뭐 트위터, 뭐 등등 진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IT 그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뭐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개장했다면 우리 증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헝다그룹이 부동산 투자 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여러 분야로 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본금을 뭐 충분히 가지고 하지 않죠. 사업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자금을 여기저기서 마련을 하는데 무려 330조 원 가까운 빚이 지금 채무가 있는 상태고 그게 갚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3일 날 천억 원인가 이 채무 이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아마 파산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굉장히 큰 폭의 그 변동성이 지금 있는 상태, 홍콩 항생이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때 진짜 엄청났죠.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 눌렸고 그게 거의 한 5년? 5년 정도, 2013년, 4년까지 그게 이어졌으니까 영향이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헝다그룹 파산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증시가 진짜 폭락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로 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의주시하는 거고 미리 겁먹고 지금 증시를 흔들어 놓고 있는 주가를 빼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좀 나서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파괴력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헝다그룹의 파산 쪽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증시 지금 진짜 와 불안하죠. 지금 내일까지 일단 휴장을 하고 23일 날 문을 여는데 이런 상태라면 뭐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만 정말 다행스럽게 시간을 어, 벌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증시가 엄청 빠지다가 장 막판 1시간 정도 만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하다. 지금 이제 이 정도 하락은 과하다. 나스닥 2.8%, 2.6% 7%까지 빠졌다가 2.2% 정도로 이제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FOMC 변수도 있고요. 또 중국발 악재도 있고 해서 지금 정말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 테슬라 오늘 많이 빠진 것처럼 헝다 그룹의 이 전기차 그 확장으로 인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이 좀 흔들린 모습이 전기차 쪽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뭐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훨씬 큰 폭으로 더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 내일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FOMC 변수와 헝다그룹 변수가 있기 때문에 22일, 23일 이때 맞춰져 있잖아요. 이럴 때 주가가 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하방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더 빠지지만 않고
좀 버텨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23일날 좀 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제 연휴가 마냥 신나지만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밤 미국 시장 진짜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 오늘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지점이 있는데, 홍콩 항생 다행히 0.6%대 상승, 0.6%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어, 그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불안한 그 마음 심리가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코스피에서 영업이익률을 주목을 하자, 그리고 이제 탑10, 2분기 탑10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 멤버십 방에는 탑 20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2분기에 작년 2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코로나19 작년에 정점일 때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 그 착시 효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탑 10 또는 탑 20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3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좋아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최근에 주가가 좀 눌려 있다 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고, 오늘도 지금 이 코스닥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와 이거 되게 좋은 정보인데 하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이 10종목에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15, 20, 뭐 25, 30종목 정도로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 흐름이나 수급, 또 주가 위치, 3분기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축소해 나가면, 이 종목 투자 지금 할만하구나 하는 종목들이 압축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투자로 이어가신다면, 이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빠지게 되면 아싸 좋은 기회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코스피의 10종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코스닥의 10번째, 코스닥 시장에서 10번째로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높았던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이 32.34%의 그 2분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이 232억 원인데 1분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3분기 때는 249억 원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매출액이 3,100억 원대, 처음으로 3천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000억 원 처음으로 돌파를 하자마자 올해 1,230억 원대까지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웹젠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적의 어떤 그 폭발력을 보여주기 직전인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렇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에 대비해서 거의 반 이상, 절반 이상, 반토막이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이 딱 났다가 지금 살짝 올라갈랑 말랑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7,000원대 정도, 27,100원에 있는 이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번째로 높았던 종목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영업이익률이 35.86%, 35.86%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뭐 파마리서치는 진짜 제가 그 멤버십 방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저도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는 종목이고,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2분기 때 139억 원, 1분기 때 123억 원, 작년 4분기 때 113억 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이. 3분기 때는 144억 원으로 역시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매출액도 391억 원으로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굉장히 실적을 꾸준히 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가 뭐 일봉 차트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분홍색 아래쪽에 241선인데 241선에 붙었던 올해 1월과 3월이 진짜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조금 더 올라갔을 때 61선까지 닿았던 5월, 그죠? 그리고 7월, 그리고 지금 61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가라면 다시 한번 이 실적을 발표하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지금 이 61선에 닿아 있는 지점에서는 한번 매수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9.03%,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여덟 번째로 높았습니다. 39.03%. 2분기 때 영업이익이 269억 원, 1분기 때 275억 원, 조금 줄었는데 3분기 때는 236억 원으로 좀 영업이익이 줄면서, 영업이익 매출액은 조금 늘지만 영업이익이 줄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31%대까지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3분기에, 2분기에서 3분기에 넘어갈 때 약간 실적은 좀 저조하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 그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보면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 지금 어 이렇게 그 전망이 좋은, 하반기 전망이 좋고 내년도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긴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초부터, 올해 초에 17,000원대, 18,000원대였던 종목 주가가 4월 이후 3만원, 25,000원, 3만원에서 2만 한 6, 7천원에서 횡보할 때 놓친 거죠. 지금 8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17,000원, 올해 초 17,000원, 18,000원에 비하면 5배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로 높았던 종목 TCK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9.09%. 위메이드보다 약간 높습니다. 위메이드가 39.03이었으니까 39.09%, 0.06%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TCK는 요즘에 뭐 소송 때문에 완전히 급락을 해서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또 바로 또 급등을 했죠. 지금 1분기에 239억 원, 2분기에 259억 원에 이어 3분기에 27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 때도 영업이익률은 38%대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CK 일봉 차트를 보면요, 바닥을 찍고 급등, 그죠? 큰 폭으로 12만원 찍고 14만원대까지 단숨에 10 몇 %대를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8월 중순에 하단, 그리고 5월 중순에 하단,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 2월, 3월에 그 주가가 컵 모양 만들면서 꺾여 올라가는 지점을 연결하면요, 16만 원 정도, 16만 한 3천 원 정도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5만 3천 원이죠. 15만 3천 원 정도. TCK의 지금 현재 이번 랠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 지점이 16만 한 3천 원 정도가 아닐까, 한 16만 원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사이에 지금 보면은 241선, 21선 이런 이평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에 부딪힐 때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의 이 랠리가 16만 원대 초반 정도에, 16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에서는 조금 흐름이 완만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14만 3천 원 주가에서는 뭐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높았던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39.43%, 2분기의 영업이익이 39.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1분기보다 89억 원에 비해서 좀 줄었죠. 64억 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도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컨센서스가 없어서 3분기 전망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아래쪽 선을 연결하면은
지난 8월 중순에 하방을 다지는 모습, 하방을 딱 찍었죠. 그리고는 급등,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240일 선에 닿았다가 빠지고 또 닿았다가 빠지고 두 번을 그 240일 선의 저항에 부딪힌 상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걸 뚫게 되면 그 위에 120일, 60일 라인들이 있고 이제 9,500원 정도 되는 지점까지 그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아래쪽의 추세선에 따라서 그 하단을 딱 터치하고 나면 급등하고 이 위쪽 추세선에 닿았다가 빠지고 급등했다가 빠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올해 연말이나 뭐 다음 내년 뭐 초나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위쪽 추세선 있는 부근 9,500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 굉장히 그 좋은 종목이고 애증의 종목이고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웃고 울게 했던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41.2%까지 나왔었고요. 266억 원. 3분기 때는 24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36%대까지 좀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때 46%를 찍었다가 점점 주가 이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이제 아래쪽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이 추세선에 걸쳐서 더 안 빠지고 하방을 막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위쪽에 추세선을 그은 건 지난번 작년 11월, 올해 1월,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있었던 이 어떤 추세의 변곡점 지점들을 연결한 건데요. 이 자리를 쭉 연결해 보면 지금 현재 240일선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241선 자리와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친 변곡점 자리가 상방이라고 보면 20만원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 16만 5천원에서는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 43.5%.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2분기 때 34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 때 279억 원에 비해서 높아졌지만 3분기 때는 290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같이 떨어지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40%대 초반까지 좀 빠집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 계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등을 하죠, 최근에. 근데 다시 또 주가가 빠집니다. 지금 11선 이제 언저리에 걸쳐져 있는데 약간 더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패턴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워낙 실적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11선 부근에서 약간 더 빠져서 21선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지금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이 21선 자리가 18만 5천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혹시 조금 더 내려오면 19만원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 아직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세 종목 남았는데 그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영업이익률이 47.47%. 항상 시젠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보단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계속 더 줄지 않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4,400억 원, 영업이익이 2,500억 원까지 나왔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900억 원대 빠지고 매출액 3,500억 원대로 떨어지더니 2분기에 매출액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로 계속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58%에서 55%로 다 47%로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3분기 예상 매출액이 3,097억 원, 3,000억 원대를 유지하는 걸로 나오고 영업이익이 1,400억 원대 유지합니다. 이 상승하지는 않고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47% 정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하면서 지금 최근 한 달 정도를 계속 횡보하죠.
이게 뭐냐면 하방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점이 있죠. 지금 거의 6만원 가까이 5만 8천원대 정도에서 5만 9천원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아주 강건한 굳건한 하방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1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변곡점을 연결하면 이 시즌에 이제 상승 자리가 그 상승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한 10만 원짜리 9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상단에 10만 원 정도로 보시고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3천 원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싸다 주가가. 그런데 이 주가가 지금 이번 4분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GN 같이 코로나19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역시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종목인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2억 원에서 2분기 때 100억 원대를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1분기 때 28%였던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5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때는 다시 30%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어떻죠? 시즌하고 좀 비슷하죠, 흐름이. 왜 그러냐? 이 하단을 잡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과 또 백신 접종률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아래쪽 하방이 깨질 수도 있다. 실적이 한번 삐끗 딱 하는 순간 시젠이나 알서포트 같은 종목은 하방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지금 정도 자리는요 보시면은 뭐 거의 바닥 부분이잖아요. 8,000원 정도 되는 7,900원 정도 되는 이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알서포트와 시젠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종목이 클래시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4%를 기록했고 1분기 때도 51%를 기록했고 작년 4분기 때 42%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3분기 때는 55%대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좀 꺾입니다. 143억 원으로. 그리고 매출액이 290억 원대에서 250억 원대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치 이제 주가를 쭉 펼쳐놓고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상승 끝 지점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지점에 매물대가 걸쳐져 있고 그 매물대를 쭉 연결해 보면 2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의 주가가 지금 2만 900원까지 2만 95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2만 원 정도가 하단을 형성하면서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 이 지점에서는 조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 전망이 여기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고요. 예, 아마도 지금 지금 자리 2만 원 정도 자리를 지지하면은 다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면 3분기에는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내년 시즌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애들로 좋은 종목들로 조금씩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같이 재면서 어떤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종목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밤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좀 안타깝게 연휴가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잠이 잘 안 옵니다. 밤에 불안해서요.
아, 시장이 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조금 미국 시장이 좀 일단 진정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아마 밤에 조금 진정세 또는 반발 어떤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일 하루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